안녕하세요. 이성호 교수TV입니다. 모든 직업군에는요, 그에 알맞은 전문 용어가 있지요. 의학 용어, 법률 용어, 토목, 건축 용어, 무대 용어 외에 각 직업별로 정해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용어 사전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와인도 전문 용어 사전이 있지요. 와인은요, 마시기 15분 전에 와인 뚜껑을 열어놓은 후에 15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마시면 제맛이 납니다. 뱅, 비노, 와인이라 불리는 포도주는요, 좁은 의미로 포도를 수확해서 그 즙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과실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을 취급하거나 마실 때에도 그에 대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이해하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음미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대략 20여 가지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와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우선이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비비노 어플에서 맛을 평가할 때 8단어를 중심으로 맛이 표현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굵은, 연한, 탄닌이 있는, 스무스, 스위트, 드라이, 그 다음에 신, 연한, 이러한 용어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와인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맛을 표현할 때 이 8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와인을 마실 때 눈에 띄거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는요, 우선 빈티지가 보이죠? 포도를 수확한 연도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단어는요, 리저브라고 하는 단어가 잘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숙성시켜 와인으로 보관할 가치가 있는 와인이란 의미인데요. 이 용어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규제가 심하게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는 3년 이상 숙성시킨 와인에 이 리저브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서 라벨에 표기를 하죠. 그러나 신대륙인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와인 규제가 심하지 않은 나라는요, 와이너리 자체에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사용하는 리저브는 3년 이상 숙성시킨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단어는요, 마리아주라는 이 단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어로 결혼을 뜻하지만 와인에서는 마실 것과 음식의 환상적인 조합으로요, 요리와 와인의 조화, 요리와 와인의 궁합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피니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와인을 마신 뒤에 남아있는 뒷맛입니다. 와인을 마시고 난 뒤에 남는 와인에 대한 느낌, 즉 여운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때루아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요, 포도밭의 토양이나 기후 등 와인 맛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하우스 와인,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이 하우스 와인은요, 그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와인으로 대부분 그 식당의 요리와 잘 맞는 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손님에게 추천해주는 그 식당의 메인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은요,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와인을 탁 마시고 나면 균형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또 가끔 합니다. 이 균형은요, 알코올, 산도, 과일 맛과 탄닌 간의 관계, 이것은요 포도 품종이나 지리적 위치, 양조, 기술 등에 따라서 이 균형은 달라집니다. 다음에 또 많이 보는, 많이 듣는 단어로는 바디감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알코올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와인 맛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 또 걸쭉함이나 농도를 나타내죠. 크게는요,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풀 바디는요, 레드 와인에서 알코올 함량이 높고요, 탄닌이 많아 묵직한 맛이 들고요, 떫고 걸쭉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날 기회가 되면은 와인 시음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음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눈으로 보는 겁니다. 레드 와인은요, 오래 숙성될수록 색이 연해지고요, 화이트 와인은 숙성될수록 색이 탁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 냄새를 맡는 겁니다. 화면에는 소믈리에가 이 콜크를 딴 다음에 콜크막에 묻어있는 와인의 향을 맡는 모습이죠. 와인을 잔의 3분의 1 정도 따른 후 잔을 흔들어서 향이 퍼지게 하죠. 코를 잔 안으로 넣어서 향을 맡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냄새를 맡죠. 오래 숙성되지 않은 와인에서는요, 새콤한 과일 향이 나고, 오래 숙성된 와인에서는 묵직한 향이 납니다. 다음은요, 3번째죠. 입으로 음미를 합니다. 적은 양 한 모금을 입에 머물고요, 와인이 혀 위에 이렇게 도는 그 인상을 맛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와인을 입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이 온 곳으로 다 퍼집니다.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와인과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맛, 냄새, 질감,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요. 3번째, 끝맛이죠. 마시고 난 다음에 또는 입안에서 굴린 다음에 뱉고 나서 입안에 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향의 지속성을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정말 많이 보거나 듣는 단어로는요, 아로마라고 합니다. 와인에서 나는 모든 향기로 어린 와인에서는요, 신선한 과일의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케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잘 듣습니다. 이것은요,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와인의 풍부한 향입니다. 아로마는요, 넓은 의미로는 와인에서 나는 모든 향을 의미를 합니다. 와인의 향은 튤립 모양의 와인잔에 3분의 1을 채우고 색과 원산지에 따라 온도를요, 8도에서 18도 정도로 해서 여러 번 나눠서 맡죠. 그런데요, 너무 와인이 차가우면요, 향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따뜻하면 향이 빠르게 증발됩니다. 우리가 이제 와인을 잘 모르시고 마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주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콜크를 따고 잔에 붓고 냄새를 이렇게 맡습니다. 향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아로마가 세부적으로는 크게 1, 2, 3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1차 향은요, 숙성되기 전에 나는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향을 우리가 아로마의 1차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음, 흙냄새, 꽃향기, 과일향 등 향의 종류도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향은요, 발효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향입니다. 3차 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케라 부르죠. 숙성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향. 이것은 숙성 방식에 따라 향이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풍미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많이 듣습니다. 풍미는요, 음식의 고상한 맛으로요, 식물향, 과일향, 향신료향, 오크향, 그 다음에 광물질 등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와인을 마실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